자, 새누리당 얘기 좀 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했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오늘의 여권 정치 상황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CG를 통해서 내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심정숙 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내일 그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데 3파전입니다. 네. 기호가 정해졌죠. 1번은 정진석 당선인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네.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김재경 정책위의장, 유기준, 그다음에 이명수 정책위의장 후보 이렇게 세 팀이 내일 그 20대 당선인 총회에서 네. 20대 첫 원내대표를 결정하게 되는데 후보로 나섰게 됐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보이는 3파전 구도가 됐는데 구장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은 이런 선거 때마다 계보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강조가 됐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이 이렇게 또 중요하게 여겨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게 친박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친박계가 이번 그 원내대표 경선에는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어떤 계파 싸움보다는 네. 어느 지역과 이 합종 연행을 해서 다수의 그 의원들을 배출한 지역에서 러닝메이트가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번 그 원내대표의 이 결과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이건 다 이제 원내대표 뽑는 이 문제로 결국 누군가가 리더가 새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내일 뽑히게 될 이 누군가의 원내대표 뭔가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네.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요. 네. 충남과 TK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충남과 그 영남권의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충남을 대표하고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에 TK의 대표주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남권과 충청권의 이 조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TK나 PK 등 영남권 그리고 충청권이기 때문에 저런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수도권 표심을 대변해야 된다고 그 나경원 의원 그 조합도 나섰는데 어쨌든 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당의 현재 질서의 1인자를 뽑는 이 선거가 생각한 만큼 주목받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현 주소겠죠. 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원불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 나왔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의 모습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일체 이번에 관여 안 했네. 내가 나타나는 상황에 죄인이 어디라고. 김무성 대표가 총선에서 이제 원내대표 사퇴한 이후에 오랜만에 그 국회에서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서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좀 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제 행사가 그 원불교 100주년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 차기 대선 예비 주자로서는 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종교 행사에 좀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는 그 여러 종교가 있지만 네. 이 원불교가 신도수로는 이렇게 네 번째로 많은 종교라고 합니다. 아하. 네. 이제 가장 많은 것은 불교계고요. 네. 그다음에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천주교 다음에 네. 나머지 종교는 이제 100만 단위를 넘지만 네. 원불교는 신도수는 뭐 한 13만 명밖에 안 되지만 네. 신도수가 좀 늘고 있고 네.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그 홍라희 여사가 원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 원광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네, 네. 이 대학이 그 원불교에서 이제 설립한 대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민심과도 연관이 돼 있고 네. 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지지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네. 차기 대선 예비 주자로서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단상에 원유철 원내대표도 보이고 안철수 대표도 보이고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 있었다는데 바로 어제 있었던 장면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국무총리의 오찬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양질 변호사, 예.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일단 그 황교안 국무총리는 연예인들을 좀 만나셨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면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네. 김보성 씨, 배종옥 씨, 변정수 씨, 시연, 송윤아, 장나라, 조민기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하는 분야도 각기 다양한데 어떤 네. 공통점이 있냐면 사회봉사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발을 해서 만나서 네. 황교안 총리로부터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저런 네. 얘기도 듣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진 찍을 때 황교안 총리가 뭐 좀 딱딱한 모습 보이니까 네. 사진사분이 우리 하트 한번 좀 그려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모습도 했었고 지금 좀 네. 있으면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예. 아, 저 장면이군요. 예, 예. 그랬다 이제 하트를 그려보다 보니까 옆에 하춘화 씨가 앉았잖아요. 저 하춘화 씨 모습 따라서 네. 하트를 안 만들어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어색하게 웃는 모습을 한번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저 새누리당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만 큰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저 확인해 봤습니다.